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10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명령 패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령 패턴은 어떤 기능의 실행을 객체로 만들어 그 객체를 이용하여 기능을 실행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기능의 실행을 객체로 만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고 교육 목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떤 객체의 후 메소드를 실행해야 하면 제시된 코드처럼 직접 그 객체의 후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명령 패턴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함수로 정의한 다음 그 함수를 가진 클래스를 만들고 그것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이 객체를 우리는 명령 객체라고 합니다. 이 명령 객체는 정해진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다양한 명령 클래스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실행해야 하는 일을 객체로 모델링하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장은 어떤 일의 수행을 비서에게 요청하면 비서가 실제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직접 직원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서는 각 요청마다 어떤 직원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요청마다 어떤 직원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명령 객체입니다. 이 명령 객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비서는 몰라도 됩니다. 샌더가 사장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어떤 명령 객체를 사용하면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인보커는 또는 커맨드 매니저는 등록되어 있는 명령 객체를 실행하게 되겠고 그 명령 객체를 실행하게 되면은 적절한 리시버가 적절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코드로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샌더가 직접 리시버 객체를 받든지 유지하든지 해서 그 객체의 후 메소드를 실행하는데 이 예에서는 샌더는 인보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인보커는 등록되어 있는 명령 객체를 실행해 줍니다. 여기에 C라고 이렇게 set 커맨드 통해서 커맨드에 특정한 명령 객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샌더와 이 리시버 간에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의존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기서는 샌더와 리시버가 직접 의존하고 있지만 이 예에서는 샌더는 리시버와 직접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시버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지만 직접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점, 이렇게 하는 것의 이점은 인보커에 등록되어 있는 명령 객체를 바꾸면 실행되는 일이 바뀌게 됩니다. 또 인보커는 명령 객체를 여기는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애들처럼 다양한 명령 객체를 유지하고 있고 리퀘스트에서 특정한 리퀘스트를 받으면 그 중에 하나를 실행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만 보면
전략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전략 패턴에서 인보커가 클라이언트이고 후 커맨드가 전략 객체로 보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패턴은 코드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략 패턴은 한 클래스의 특정 행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의 C execute는 인보커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보커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 패턴에서는 전략 클라이언트가 뭘 수행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령 객체들을 유지하고 대신 실행만 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이 전략이 여기서 수행되는 게 인보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명령 패턴은 요청, 즉 해야 하는 일을 객체로 모델링하며 그것을 필요하면 바꿀 수 있고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 후에 재생할 수 있고 큐에 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예를 보면 명령 패턴의 쓰임새가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다시 교육 목표로 돌아가 패턴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노트를 통해서 배울 패턴은 명령 패턴입니다. 명령 패턴은 요청, 즉 메소드의 실행 또는 해야 할 일을 객체로 캡처해주고 파라미터를 통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명령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 있고 요청을 파일 시스템에 저장한 후에 재생할 수 있고 요청의 취소 기능을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취소 기능을 우리가 수행한 것, 실행한 것의 취소 기능을 제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패턴을 이용하면은 어떤 한 일을 취소하기가 대단히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패턴은 연산 수행을 요청하는 객체와 그 요청을 실제 실행하는 객체의 연결을 느슨하게 해줍니다. 직접 의존관계를 맺지 않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명령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얻어지는 이점을 거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유지해야 하거나 실행 자체를 클라이언트 내에 구현해야 합니다. 또 요청 로그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다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령 패턴은 명령 객체만 바꾸면은 실행해야 되는 것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명령 패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Head First Design 패턴에 소개하고 있는 예제는 만능 리모컨입니다. 이 만능 리모컨은 7개의 ON 버튼과 그것과 연계된 7개의 OFF 버튼을 갖고 있고 하나의 UNDO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집에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또 IoT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등불, 냉난방기, 집에 있는 시큐리티 컨트롤, 스테레오, TV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서 그 기기를 켜고 끄고 또는 이전에 했던 일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만능 리모컨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즉, 만능 리모컨은 다양한 장치와 연결해야 되며 이 다양한 장치들이 모두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한 새 기기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에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들어오면은 그 기기하고도 연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연성 측면에서 리모컨의 코드를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리모컨에 룸 라이트를 연결했다가 필요하면은 첫 번째 리모컨의 첫 번째 버튼을 TV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리모컨은 그것과 연동해야 할 다양한 기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아도 연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내가 첫 번째 버튼에는 뭘 연결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코딩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봅시다. 무식하게 만약에 코드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슬롯에 연결된 게 라이트면은 라이트 on 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켜고, 첫 번째 슬롯이 라이트가 아니라 뭐 garage door 어떤 문이다. 근데 이 문은 여는 게 up이라는 메소드로 열린다. 차고의 문은 up이라는 메소드를 써야 되는 거죠. 모든 이 기기들이 on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버튼마다 이렇게 코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리모컨과 실제 얘가 리시버가 되는 건데 실제 일을 수행하는 애가 리시버예요. 리모컨과 리시버 사이에 중재자를 두는 겁니다. 얘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동일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애들과 소통하더라도 똑같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와 소통할 수 있는 객체들을 만들고 이 객체들을 버튼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명령 패턴이 되겠습니다. 명령 패턴이 동작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그 개념 또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사장, 비서, 직원 이런 개념으로 명령 패턴을 소개했는데 이 예에서는 식당에서 고객과 웨이터와 주방장 요 관계로 이 명령 패턴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음식을 주문해서 먹고 싶은 사람은 고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실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주방장입니다. 고객이 직접 주방장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웨이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즉, 고객은 직접적으로 주방장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식당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웨이터가 있는 그런 어떤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이런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터도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처리자에게, 즉 주방장에게 어떻게 요청해야지는 알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을 주방장한테 주면 주방장은 그 주문에 따라서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웨이터는
요리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게 되겠고, 이렇게 중간에 중개자를 둠으로써 고객과 주방장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아도 원하는 일을, 즉 클라이언트가 되겠고, 리시버, 실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 패턴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명령 패턴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실제 원하는 일은 이 처리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처리자에게 요청을 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명령 객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명령 객체는 어떤 처리자에게 어떻게 일을 요청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 객체를 만들고 나서는 그 명령 객체를 인보커라는 어떤 실행자에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예제에서는 비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만능 리모컨에서는 리모컨에 해당되고, 또 식당 예제에서는 웨이터가 인보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명령이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명령을 이제 클라이언트는 인보커한테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 명령을 시행하고 싶다고 리퀘스트 하게 되면은 이 인보커는 이 명령 객체에 있는 execut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execute는 실제적으로 이 안에 처리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 돼서 실제 리시버가 일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1과 3을 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같은 클라이언트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식당 예에서는 고객이 주문하고 실제 고객이 그것을 음식을 먹겠지만, 다른 데서는 꼭 그 명령 객체를 만들고 등록하는 자와 그것을 그 요청하는 자는 서로 다를 수 있고요. 한 번 등록된 이 명령 객체는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능 리모컨 예제에서 어떻게 코드가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명령 객체는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만능 리모컨에서는 어떤 버튼에 어떤 명령 객체가 등록이 되든 다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ommand 객체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execute라는 메소드만 제시되고 있는데, 나중 보면 여기에 undo라는 메소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 인터페이스는 execute, 일을 실행할 때 사용할 그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execute라는 메소드와 undo라는 메소드를 명령 객체들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room light가 receiver에 해당되겠습니다.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 room light는 on과 off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on이 되면 불이 켜지고 off는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room light의 객체를 유지하고 on, off 메소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명령 객체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번거롭게 생각될 수 있지만, simple remote control, 그 만능 리모컨에서는 버튼마다 어떤
기기와 연결될지 모르고 언제든지 연결된 기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리모컨은 직접적으로 기기와 다이렉트하게 의존 관계를 맺게끔 코딩하면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그 버튼이 눌렀을 때 하는 일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만능 리모컨 같은 예제에서는. 그래서 이 명령 객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receiver를 has A로 유지를 합니다. room light, off command, on command, off command가 있고 이 execute에서는 light on 메소드를 부르고 이 execute에서는 light off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 객체들을 만들고 나서는 여기다 리모컨에다가 등록을 시켜주게 되겠고 그러면 이 등록된 리모컨에서 요 버튼을 요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등록된 그 객체, 명령 객체의 execute 메소드를 실행해 주는 거예요. 만약 room light가 등록되어 있다면은 room light on이 실행이 될 거고 room light off command가 등록되어 있다면은 불이 꺼지는 그런 행동이 일어날 겁니다. 기타 다른 어떤 리시버를 갖고 있는 명령 객체를 등록하게 되면은 요 메소드가 실행됐을 때 해당 기기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명령 패턴은 요청해야 할 일을 객체로 모델링하는 패턴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청을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청을 큐에 유지할 수 있고 실행한 요청을 보관하여 재생할 수 있고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커맨드 패턴에 등장하는 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 리시버, 그리고 인보커, 그 다음에 명령 객체들입니다. 명령 객체들은 execute, undo 두 가지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 undo는 실행한 것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ecute를 한 다음에 그 명령 객체에 undo를 실행하면은 실행한 것을 취소시켜 주는 거죠. 이 명령 객체들은 다양한 리시버와 연계를 하게 됩니다. 명령 객체에 포함한 리시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execute 하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리시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인자를 전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개 명령 패턴이 약간 복잡해질 수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명령을 실행할 때 사용할 인자를 설정해주는 명령 객체에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인자가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본 예제에서는 이 경우에는 execute 할 때 인자가 전달되지도 않고 또 execute 내에서 뭔가를 실행할 때 receiver의 off라는 메소드 또 on이라는 메소드는 인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명령 객체들은 이런 형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를 전달해야 되면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인자를 전달해야 되면 그 인자를 명령 객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요. 구현하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다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그 인자가 필요할 때 명령 패턴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명령 객체들을 우리가 만들면 그 명령 객체들을 어딘가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 등록을 하고 그걸 갖고 있고 그 등록된 객체들을 요청을 받아서 실행해 주는 어떤 주체를 우리는 명령 패턴에서는 인보커라고 합니다. 앞선 예제에서는 비서, 웨이터, 리모컨이 여기에 인보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명령 객체를 생성하고 인보커에 명령 객체를 등록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인보커에 등록되어 있는 명령의 실행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서로 꼭 같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클라이언트가 명령 객체를 만들고 그 명령 객체를 인보커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에 와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저장되어 있는 인보커, 그러니까 명령 객체를 execute를 요청하게 되면은 요청이 request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인보커는 그 저장되어 있는 명령 객체의 execute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 명령 객체는 자신과 연계된 receiver를 이용해서 필요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set command 이후 실제 실행되는 시점은 보통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gang-of-4에 나와 있는 영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command pattern encapsulates a request as an object. 객체로 요청을 모델링해 준다. 여기서 요청은 특정한 receiver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일 수 있고, 메소드를 단순하게 write on처럼 하나의 메소드만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하나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만 아닐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작성이 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함수를 그 execute라는 그 이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명령 객체로. 그렇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들을 parameterize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골과 같은 명령 객체들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각 명령 객체는 서로 다른 또는 같은 receiver와 연계될 수 있고, 그 명령 객체가 execute가 실행됐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 객체를 바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큐의 그런 요청들을 유지할 수도 있고, 여기 로그 리퀘스트는 그 이력, 실행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일 시스템에 실행한 것들을 명령 객체들을 저장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그것을 로드해서 그 파일 시스템에서부터 불러들여 가지고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했던 일들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명령 패턴은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소, 실행한 것을 쉽게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입니다. 좀 더 그 교재에 있는 예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와 달리 undo 기능까지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write on command의 execute는 on이고요. undo는 off입니다. 거꾸로 write off command는 execute가 off이고요. undo는 on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도 번거롭고 둘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개는 서로 반대적인 거죠. 그래서 얘만 하나 만들어 놓고 off 커맨드가 필요하면은 거꾸로 호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리모컨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on에서 처리하는 거나 off에서 처리하는 거나 늘 버튼이 눌러지면은 execute 메소드를 실행하고 이 밑에 undo가 눌러지면은 방금 전에 실행됐던 객체의 그 undo 메소드를 실행하면 일관되게 실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상호 이렇게 이쪽에 execute가 이쪽에 undo에 해당되고 이쪽에 execute가 저쪽 undo에 해당되지만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은 이런 인보커를 일관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이제 구체적으로 7개의 버튼을 가진 리모트 컨트롤 그 클래스를 살펴봅시다. 7개의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2개의 1차원 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1차원 배열이 아니라 2차원 배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간단한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on command, off command 2개를 만든 다음에 이것의 배열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늘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2차원 배열이나 어떤 구조체를 만들어서 페어의 배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개의 1차원 배열을 만들어서도 얼마든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래밍 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on과 off 2개의 그 버튼이 연동되어 있는데 이 2개의 버튼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이나 페어 같은 쌍 정보를 유지하는 것에 배열을 쓰지 않고 1차원 배열을 2개를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undo command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undo command는 no command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요 undo 버튼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7개가 있고 undo 버튼인데 이 undo 버튼은 초기 값으로 뭘 해주냐면은 no command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7개들도 모두 no command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no command는 뭐냐면은 커맨드 명령 객체인데 모두 bin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예요. 이런 객체를 더미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null 오브젝트라고도 합니다. 얘도 하나의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gang of 23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종종 활용되는 패턴이에요. 어떤 인터페이스 또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모든 메소드를 bin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를 실행을 요청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no command를 썼을 때의 효과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on button was pressed 해서 슬롯 뭐 몇 번째 버튼이 이제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7개를 만들어 놓고 7개 버튼을 모두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기를 연동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일부는 null 값을 가지겠죠.
이처럼 no command로 초기화 안 해줬으면 널을 가지게 되겠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돼요. 이 슬롯이 널인지 아닌지. 그런데 no command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그냥 execute를 부르게 되면 됩니다. 모든 기기가 등록되어 있든 등록되어 있지 않든 항상 어떤 객체가 거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록된 객체의 execute를 호출하는 것으로 프로그래밍 하면 돼요. 널에 대한 비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종종 이런 더미 오브젝트, 널 오브젝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널 검사 없이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여기서 14개, 얘까지 15개 버튼이 있는데 이 15개 버튼에 다 new command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딱 2개만 쓰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no command는 더미 객체이기 때문에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싱글톤으로 만드시면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no command, null 오브젝트는 여러 개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만, 필요할 때 하나만 만들어 놓고 늘 그 객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른 기기들에 대한 그 명령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레오 명령, 그리고 그 전축, 무슨 스테레오 음악을 트는 기기를 원하는 그런 명령 객체, 그 다음에 선풍기를 트는 명령 객체, 이런 명령 객체들을 만들어서 리모컨에 연동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와 달리 상당히 어떤 해야 될 일이 단순하게 그냥 스테레오 on이 아니라 스테레오 on하고 그 상태를 지금 FM, AM이 아니라 CD 또 DVD 어떤 인풋을 쓸지를 설정해주고 볼륨까지 설정해주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execute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xecute가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고요. 이 예는 실제로는 fan high command예요. 팬의 선풍기의 속도를 상, 중, 하가 있으면 상으로 회전수 그 바람 세기를 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들의 경우에는 execute가 있고 undo가 있으면 execute를 할 때 이전 속도가 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undo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undo 하는 것이 또 단순하지 않고, undo를 하기 위해서는 그 execute 하기 전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undo 기능이 복잡한 예도 있고, execute 자체가 복잡한 예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